지금부터 저는 아버지와의 연을 끊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말씀은 무시하고 착석해 주세요. 청담동의 호화로운 웨딩홀에서 들려온 저희 아들 지혁이의 절규였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펼쳐진 그 순간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해외 명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 기업 회장님의 아내 이향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9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오늘 저는 제가 겪은 충격적인 결혼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의견 한 줄씩 남겨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결혼식 당일 저는 늘 그래왔듯이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한때는 부잣집 파출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명품 브랜드 회장의 아내가 된 제가 아들의 결혼식에서 이런 일을 겪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될 뻔했던 유리라는 아이는 붉어진 눈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하객분들은 술렁이셨고 저는 방금 전 제 귓가에 들려온 그녀의 차가운 속삭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아들에게서 마이크를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혁이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은 단 2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들려온 한마디의 귓속말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로서 겪은 가장 가슴 아픈 순간들입니다. 외아들인 지혁이는 외국에서 20년을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지혁이가 데려온 아이를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차려입은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고 또래에 비해 진한 화장과 향수, 풍기는 이미지가 왠지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사실 패션을 전공했어요.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브랜드를 늘 동경해왔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도 유리의 말에 흐뭇해하며 대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오랫동안 회장님 댁의 살림을 맡아보면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고 자부합니다. 유리의 대화는 늘 지혁이의 미래와 재산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관심이려니 했지만 그 눈빛에서 제가 한때 보았던 욕심이 느껴졌어요. 여보, 당신도 느끼시나요? 지혁이가 데려온 그 아이가. 남편과 저는 밤마다 걱정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혁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지요. 다만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저희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면 어떨까요? 유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상견례. 그날의 이상한 분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불안한 공기가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모성의 본능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비서실장님께서 급히 저를 찾아오셨어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 그날따라 안색이 좋지 않으셨지요. 시장님, 사모님, 죄송하지만 이 자료 좀 봐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님이 내미신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서 찍힌 유리의 사진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신상 정보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모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견례 때 오신 부모님들 모두 유리 씨가 고용한 대리인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자라왔다는 그 아이.
그런 그녀가 우리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서 고액의 재력가들 정보를 수집하고 사진을 찍고 이용해왔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유리라는 아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노렸던 걸까요? 여보, 어떡하면 좋죠? 우리 지혁이가.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지혁이를 불러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이미 유리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으로 눈이 멀어 있었지요. 어머니, 아버지! 유리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유리의 잘못입니까?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대단하지 않나요? 지혁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하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어머니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답니다. 저는 유리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해온 자료들을 들고서 말이죠. 이것들 설명 좀 해주겠니? 자료를 내밀자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남의 유명 유흥업소에서 찍힌 사진들, 가짜 부모님을 고용한 증거, 그동안 속여왔던 모든 것들이 담긴 서류였으니까요. 전부 조사했단 말씀이시군요, 어머님. 그래, 전부 알아냈어. 너의 진짜 과거도 내가 고액의 재력가들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냈던 일들도. 유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부모님도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유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18살에 보육원을 나와서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어요. 편의점도 하고 식당 서빙도 했죠. 하지만 세상은 제게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러다 유흥업소를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 지혁이를 이용하려 한 거니?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사랑해요. 지혁 오빠를 정말로 사랑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접근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오빠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거짓말. 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 부모들은, 어른들은 살아온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걸 넌 모를 거다. 그 눈빛 아직도 욕심으로 가득 차 있구나.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한때는 어려우셨지만 지금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되신 것처럼 저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차이가 있다면 난 결코 누구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남편과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그럼 제가 무슨 수로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어요? 부모 없는 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유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속에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증오가 가득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리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이후 지혁이는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유리의 과거를 모두 알게 된 후에도 오히려 더 그 아이를 감싸더군요. 어머니, 아버지, 전 유리와 결혼하겠습니다. 설사 두 분께서 반대하시더라도. 지혁이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아이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남은 유리가 더 대단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유리를 지켜줄 겁니다. 남편은 지혁이를 설득하려 애쓰셨죠. 하지만 지혁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한때 팥줄 부셨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버리셨나요? 과거가 어땠든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혁이의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의 완강한 의지 앞에서 이 어미는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청담동의 특급 호텔 웨딩홀에는
저희 회사 관계자분들과 많은 하객분들이 오셨지요. 저는 아침부터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사모님, 하객분들이 거의 다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실장님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제 남편은 아들 지혁이의 대기실에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신부 대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유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가 그 아이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죠. 결혼식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니? 제 질문에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제가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네. 어머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유리가 제 귓가에 속삭인 그 한마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겼어요. 내가 당한 수치심 살면서 평생 갚으려고요. 기대하세요. 차갑게 내뱉는 그 말에는 복수심과 승리의 쾌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떨리는 다리로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순 없었어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결혼행진곡이 울리기 시작했고, 하객분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웨딩홀에 울려 퍼지는 결혼행진곡. 저는 떨리는 다리로 남편을 찾아 걸어갔습니다. 여보, 유리가 방금. 남편의 귓가에 유리의 말을 전하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 결혼식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남편께서 마이크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지금부터 저는 아버지와의 연을 끊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말씀은 무시하고 착석해 주세요. 지혁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아버지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하객분들의 술렁임이 웨딩홀을 가득 메웠고 저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혁아, 이 어미의 말을 들어보려무나.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유리를 믿습니다. 유리가 저를 해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때였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리가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듯 보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달랐어요. 그 눈빛 속에는 승리의 기쁨이 가득했으니까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운명인가 봅니다. 유리의 말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비웃으며 이 순간을 준비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다시 한번 지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워온 아들. 그 순수한 마음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멍하니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객분들은 웅성거리며 돌아가셨고 저희 회사 임원분들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죠. 한 달이 지났을까요? 지혁이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외 지사를 정리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20년간 공들여 일군 밀라노 지사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유리가 명품들을 사들이느라 회사 자금을 모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지혁아, 그 돈이면 직원들 월급이.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유리가 원하는 걸 해주고 싶어서. 지혁이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보며 이 어미의 마음은 찢어질 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우리가 그토록 일구어온 것들이. 남편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희가 파출부와 운전기사로 시작해 이만큼 읽어온 것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서실장님께서 또 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회장님, 사모님, 유리 씨가 아직도 유흥업소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그리고 스폰서도 여전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저는 예전에 일할 때 알게 된 강남 경찰서의 김영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강력계 팀장이 되어 계시더군요. 사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유리라는 여자가 과거 마약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혁이가 이런 여자와 살고 있었다니.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김영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던 중 또 하나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님이 급히 찾아오신 거예요. 사모님, 유리가 지역 이사님 명의로 대출 받아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 지사 정리 자금도 사실은. 비서실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우리 아들을 구해내야 할 때였어요. 비서실장님, 모든 증거를 김영사님께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지혁이를 불러주시겠어요? 마침내 저는 아들 앞에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지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제서야 그 아이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모두 사실입니까? 지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유리의 마약 투약 기록, 도박 빚 증거, 스폰서들과의 거래 내역, 그리고 우리 회사 자금 횡령 증거까지. 지혁아, 엄마가 이제라도 널 지키려 한 게 이해되니? 그때였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유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체포합니다. 김영사님과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쳤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백했지요. 이거나? 오빠 날 이렇게 게시하는 거야? 이거 다 어머님이 만든 거 숫자료야. 거짓말이라고? 내가 우리 아들의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 다 있잖니? 해외 지사 자금을 빼돌린 것도 마약을 한 것도 이제 넌 끝났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유리를 보며 지혁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희 부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지혁이만큼은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다 지나갔다, 지혁아. 엄마 아빠가 있잖니. 우리는 가족이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지혁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열심히 일하며 해외 지사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어요. 매주 저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예전처럼 웃음도 되찾았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70대를 바라보며 나이 먹는 것에 서러울 때도 있었지만 긴 세월 동안 이런저런 사람들과 마주하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 우리 아들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유리라는 아이는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마약과 사기 혐의로 긴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가끔 지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께서 그렇게 반대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정말 알겠어요. 어머니의 그 눈빛이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였네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요즘 지혁이는 매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서툰 솜씨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어미의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거짓된 모습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냉철한 눈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이제 저는 압니다. 세상에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저녁 이런 아들의 인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최근 결혼 사기 사건이 늘어나면서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눈과 귀는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남녀 사랑은 때로 우리를 눈멀게 만들지만 부모의 마음만큼은 항상 올바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세상 경험이 결국 우리 아들을 지켜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자녀들의 결혼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네요. 여러분의 직감, 그 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혁이는 이제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어제도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제가 누굴 만나든 이제는 꼭 어머니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그 말을 들으니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저는 해외 명품 브랜드 회장의 아내이기 전에 한 아들의 어머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직함이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